안녕하십니까. 김경애의 말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4월 1일 홍준표 대표의 페이스북에 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3일 후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박근혜 정권의 잘못을 짊어지고 지난 1년 동안 수없는 고초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보살핌으로 한국 보수 우파의 본산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파탄 지경에 이른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도 부활절의 복음이 깃들고 압제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게 4월 1일자 홍준표 대표의 페이스북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분이 만우절 메시지를 올리셨나 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박근혜 정권의 잘못을 짊어지고 지난 1년 동안 수없는 고초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정말 날이 하루 지날수록 홍준표 대표님 정말 우리 우파 국민들을 분노에 빠지게 하십니다. 박근혜 정권의 잘못을 짊어지고 자유한국당이 수없는 고초와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라 홍준표 대표의 새빨간 거짓말 박근혜 대통령 파리에 속아 넘어간 우리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애국 국민들이 지난 1년간 정말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 끓여하며 나라의 위기에 지금 절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 마음에 지금 자유한국당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진정한 보수 우파의 본산으로 가시냐고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만우절 메시지를 올리셨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오전 4월 2일 오전에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정말 이 전국에 불법 사기 정권의 이 정부 아래에서 이토록 정말 선거에만 매달리시는지 선거에 대해서 아주 절절한 또 표심 국어를 하고 계셨더군요. 선거는 자기 지지자들 결집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셔서 마지막 뒷부분만 제가 옮기겠습니다. 탄핵 대선 때와는 달리 보수 우파들의 결집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체제 위기를 느낀 국민들이 저들을 지지하지는 못할 겁니다. 우혁신으로 새롭게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난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우리는 묵묵히 민심만 보고 갈 것입니다. 진짜 홍준표 대표의 말 어이가 없습니다. 체제 위기를 느낀 국민들이 저들을 지지하지는 못할 겁니다. 정말 철저히 선거 때만 되면 우리 절절한 애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철저하게 이용하시는 홍준표 대표님. 우혁신으로 새롭게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이 바로 사기 탄핵에 앞장서셨던 그 역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선봉에 세우셨습니까? 바로 그것이 무너진 우파 정당으로 그 적폐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혁신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체제 위기에, 이 체제 몰락의 위기에 있어서 애국 국민들의 표를 다시 구걸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우파 결집, 표 결집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지난 대선 때 진정 이 태극기 국민들밖에 진정한 우파가 없다는 것을 알고 홍준표 대표는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 파리에 나서셨습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을 향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을 공정한 재판을 받아서 분명히 죄가 없으신 거는 명백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아 석방될 수 있게 무죄 판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죠. 그러나 바로 명백한 부정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당사자 부정선거 이의 제기하지 않고 그걸 사정을 하는 이 국민들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돌아와서 이 문정부의 정당화에 앞장서서 그 부역자의 길만 앞장서셨죠. 가장 심각한 부역의 길은 평창올림픽을 김정은 체제선전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이 평화통일 대통령의 그 선전장 전혀 막아내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뒤에서 가만히 협조하고 계셨죠. 자, 그리고는 탄핵 세력들을 그대로 다시 영입을 해서 지금 체제 위기를 앞세우면서 우파 결집을 호소하실 수 있습니까? 그 말의 진정성을 저희는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체제 위기에 가장 심각한 적신호는 저는 지금 이 개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개헌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바로 이 지방분권을 내세웠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뺐다가 이 우리 국민들이 바로 너무나 일찌감치 반대의 깃발을 그리고 경고의 깃발을 들고 일어선 덕분에 슬쩍 이제 그거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으나 이 헌법의 이 개헌의 그 핵심은 바로 사회주의의 가면을 쓴 적화 통일로 가는 공산화 그리고 그 공산화 연방제, 고려 연방제 통일의 헌법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개헌 카드를 들고 왔을 때 우리 제1야당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일말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이 한국당이라면 완전 원천봉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처음에 제가 홍준표 대표 바로 지난주에 그 개헌 투표가 있을 수도 없고 개헌 투표장에 들어가는 의원들은 제명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바로 협상의 모드에 들어가셨죠.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 거기에서 이원 집정부제로 하는 그런 개헌 발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런 하루가 멀다 하게 24시간이 멀다 하고 바로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이 정부에 부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우리 국회에서 희망을 보지 못합니다. 이미 사기 탄핵이 성공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재판이 다 이루어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더 이상의 재판은 무의미하다 하고 이제 재판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투쟁을 선언을 하셨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법치 민주주의의 몰락은 완성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법치 민주주의가 몰락했다는 말은 이 땅에서 더 이상의 재판이나 선거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대한민국 법치민주주의를 살려내야 하는 그 선봉에 서 있는 제1야당 대표, 제1야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앞장서서 계속 지방선거를 위한 표 구걸만 지금 앞장서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이 적화 통일을 막아내려는 진정한 그 움직임이 저는 한 군데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정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태극기 이 집회도 이 전략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이 평창올림픽을 통해 나타난 이 적화 통일의 완성 단계를 우리는 다시 한번 명철하게 냉철하게 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적화 통일의 그 심각성, 완성 단계에 있다는 것은, 일단 이 문재인 주사파 정부가, 그 청와대가 완전히 그냥 단순한 종북 이 주사파 정부가 아니라, 김일성 주체사상 추종자들, 그냥 단순 추종자가 아니라 이제는 김정은 체제의 하수인이라는 모습이 이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전혀 이 평창올림픽이 우리 평화올림픽을 이루기 위한 이 대한민국 주도의 올림픽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 쓰러져가는, 거기에서도 북한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 그 태영호 공사님의 전언에 따르면 이 혁명이 일어나기 정말 일보 직전, 그 체제의 붕괴의 그 위기에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이 김정은 체제를 정당화시켜주고 그 국민들에게 열광하게 하는 그 체제 선전장으로 만든 이 김정은의 하수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철저하게 평창올림픽은 대한민국 위주의 올림픽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이 선수들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세금으로 철저하게 김정은 체제에 완전 산소 호흡기를 달아준 김대중 그 정부가 그 다 무너져가는 김정일 체제에 산소 호흡기를 달아줬던 것을 지금 이 문재인 주사파 정부가 다시 한번 그야말로 더 심각하게 이 몰락의 위기에 있던 김정은 체제에 산소 호흡기를 확실하게 달아주었던 것이 바로 이번 평창 올림픽이었습니다. 그 이후 문재인이 중국을 방문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 김정은이 비밀리에 전격 중국을 방문하고 온 그 공개된 그 영상을 보고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이 공산주의는 철저한 이 서열이 있죠. 이 공산주의 그 최상위 이 지도자는 중국 공산당 시진핑. 그 다음이 바로 이 김정은이구나. 요번에 얼마나 가서 그 치하를 받았습니까? 저는 마치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이루어낸 김정은의 그 치적을 이 시진핑이 치하를 해준 그 축하 현장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자, 문재인이 북한에 가서 얼마나 천대를 받고 왔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공산주의 서열상 문재인이 제일 하수죠. 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 정도로 우리는 이미 다 장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제가 정말 극심한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할 때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
정말 소름이 끼치도록 봤다는 거는 이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은 이 그냥 종북 그 좌파 정권이 단순한 좌파 정권이 아니라 이 공산당에서 중국 공산당, 그다음 김정은, 그다음 이 문재인이구나. 그 체제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직자들이 모두 장악이 되었다는 거. 왜냐하면은 그 평창올림픽 때 완전히 표도 다 되지 않고 그래서 이 각 지자체 그 단계에서 관람단을 전부 동원해서 또 학교도 다 동원해가지고 그 관람을 갈 정도였습니다. 그 말은 공직자들이 전부 다 장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도 물론 이 자유대한민국을 원한다 하더라도 용기 있게 이 정부, 이 주사파 정부가 어떻게 이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었는지 용기 있게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양올림픽으로 갖다 바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리고 그때 시위를 우리가 데모를 했을 때 그때 진압을 하는 이 경찰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적화 통일은 95% 진행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지금 태극기 집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이 적화는 나머지는 다 그대로 넘어가겠구나.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왜 이자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의 민낯을 뻔하게 드러내 보이면서 과감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느냐. 왜? 미국에까지 일본 다 초청을 하면서도 거기에 처절하게 아주 뻔뻔하게 다 배반을 하면서 이 북한을 김영철을 불러들이고 김여정, 김영남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환대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그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이 김정은과 문재인의 주 목표는 남북한이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바로 목표였습니다. 그걸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평창 올림픽을 취재하러 온 외신 기자들을 제가 정말 많이 만나서 개인 인터뷰를 제가 쫓아가면서 인터뷰 해달라고 정말 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평창 올림픽 위원회에서 다 세뇌를 받아가지고 사전 홍보를 다 받고 왔습니다. 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이루어낸 남북한 평화. 그 남북한 평화를 세계에 공론화하는 것이 바로 평창 올림픽이었습니다. 자, 남북한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주한미군 철수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적화 통일의 단계에서는요, 주한미군 철수가 이자들은 가장 큰 목적이었죠. 그리고 일본과의 국우방 관계도 끊는 것. 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루어 놓은 위안부 문제 해결해가지고 튼튼한 그 우리의 동맹이 서로 협약하는 그 관계를 공고히 해 놓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바로 손댄 게 위안부 합의 뒤엎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바로 이 한일 동맹 관계를 깨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남북한 평화 공세에 들어선 것은 바로 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한 거였죠. 제가 평창올림픽의 시위 데모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은 거기에 집회에 질서를 보완하고 있던 그 경찰관들, 여러분들, 그 젊은 청년들에게 많이 호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위장 평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적화 통일의 기본 단계가 무엇인지 그걸 호소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바로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이루어내면 바로 그 김정일이 옛날 김일성 때부터 적화 통일의 단계, 우리 이 대한민국은 삿갓 정부이다. 한쪽으로는 한미동맹의 끈, 한쪽으로는 한일동맹의 끈, 요 두 끈만 끊어내면 입김으로 훅 불기만 해도 넘어가는 그 정권이 대한민국 정권이다. 그래서 이 좌파들은 끊임없이 반일, 반미 정책을 펴왔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특히 젊은이들은, 이 전교조 교육을 받은 이 젊은이들은, 그리고 세계는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바로 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 남북한이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리는 그 위장평화 전술을 철저하게 해낸 거죠. 자, 그러면 아무리 이자들이 이 남북한 위장평화 공세를 펴도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로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오고 있는 그 많은 국민들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해온 한미 FTA에 대한 부당성을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모두 경제 압박으로 그 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로 대한민국에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굉장한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한미 동맹을 우리가 맺었을 때는, 그때는 냉전 시대였죠. 근데 더 이상 이 사상과 이념이 이데올로기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자본이 이데올로기고, 그리고 영토가 이데올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제 이 대북 제재를 한 거는요, 결정적으로 이 북핵이 완성이 돼 가는 시기란 말이죠. 지금 그 북핵이 지금 완성이 됐다고 보는데, 사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그 시한을 둔 것은 5월입니다. 자,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평창 올림픽에 이 오토 원비어의 부모를 같이 대동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의 영토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아직 북한에는 억류되어 있는 미국 시민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아무리 남북한이 이 평화 공세를 펴고 이 북한이 완전히 야만적인 살인적인 그런 테러 국가가 아니라 이렇게 인간적인 스포츠를 하는 그런, 그래도 인간적인 어떤 이 체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고, 이 정작 남북한이 서로 지금 아직 이데올로기 전쟁에 있는 이 남북한이 서로 앞장서서 평화를 이루고 이렇게 스포츠를 한다라고 위장 공세를 펴지만, 이런 끔찍한 인권 유린, 그리고 탈북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던 그 지성호 탈북자를 이렇게 세계의 언론에 내보낸 이유는 21세기의 이 시기에 이렇게 인권 탄압에 멀쩡한 젊은이를 죽음에 몰고 간 그런 끔찍한 그런 만행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북한 체제다. 그리고 이런 것은 전부 위장 공세다라는 걸 사실상은 선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절대로 북한에 대한 응징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협상도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 이후에도 지금 대화를 얘기해서도 미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더 변함이 없는 그 단 한마디는 핵 포기,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어떠한 대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요, 한미 동맹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어떠한 대화를 하든 뭐 남북한 통일 올림픽을 하든 그래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그거는 남북한 간의 일이지 나는 미국의 영토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는 나는 다 끝났다. 모든 준비가 다 됐다. 모든 조치. 자, 이제 북한과 남한의 결정에 따랐다. 지금 그것만 딱 선전포고하고 기다리는 거고요. 자, 나머지는 정말 순전히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적으로 평화 선언을 하고 우리는 더 이상 휴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종전을 선언을 했는데 주한미군이 있을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들은 세계로 알리기 위한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평화선언을 하면 지금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때 이 남북한 평화선언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 남북한 평화선언을 세계적으로 대외적으로 하는 순간 미국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미군을 철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미국이 이 북한을 지금 압박하기 위해서 안 된다. 주한미군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는 내정 간섭밖에 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래서 이자들은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이 평화 이 공세를 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개헌도 또한 이들의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게 저의 과대망상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평화선언 해가지고 이게 저거 되면서 이제 촛불 집회도 지금 평화 촛불 집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남북한 정부가 평화를 선언했다. 그리고 국민들도 막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막 촛불을 들고 막 집회를 막 해요. 지금 그게 지금 다 외신을 타고 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한미 동맹 관계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그런 국제법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개헌을 저는 반드시 밀어붙인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들은 벌써 이 통반장 단위로 서명도 받아놓고 이미 개헌 다 된 걸로 지금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화선언을 하면 그 다음에 있을 개헌은요, 바로 통일 헌법 개헌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통일 헌법은 더 이상 대한민국 ROK, Republic of Korea의 헌법이 아닐 겁니다. 통일 헌법이 된다면은 그때는 국호도 연방제로 페더레이션 오브 뭐뭐로 나가겠죠. 지금 개헌 논의를 들어서 요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개헌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미 자한당은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아니면 이미 그들은 원하는 건지도 모르죠. 저는 자한당이 절대로 이 개헌을 이 정부를
끌어내릴 생각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그거는 스스로 자기들의 목을 쳐야 되는 거니까요. 자한당이 협조하지 않고 이미 거기는 탄핵 부역 세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자들의 손으로 이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도피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권을 인정하고 그 정부에서 자기들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선거를 하고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문재인 정부 끌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이 남북 평화 선언 이거 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촛불 집회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게 외신에 다 나가고 바로 미 대사관 앞에서 바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집회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미국 자체도 혐오감을 느껴서 정말 이자들이 나가라고 하는데, 그리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세계적으로 명분이 없는데 무슨 수로 남아있겠다고 합니까? 그걸 노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주한미군 철수 대규모의 평화 촛불 집회를 지금 불을 지피고 있다는 거는요, 4월, 5월 본격적으로 아마 작년 이 촛불 집회 같이, 물론 지금은 국민들이 많이 깨어났기 때문에 우리 태극기 집회 그동안의 그 노력 덕분에 많이 깨어났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그런 인원 동원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언론이 그리고 정치권이 여전히 장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론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엊그제 세월호 가지고 벌써 언론 농단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그거 헛소문이었던 거 아무 증거도 없으니까 그래 그거는 아무 근거 없는 거 맞아. 그러나 사실상 그때 최순실과 같이 있었고 그때 그것도 최순실이 한 거다. 완전히 다시 최초의 최순실 국정농단을 다시 한번 합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 마냥 언론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언론에 맞서서 이 촛불 대란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태극기 집회, 태극기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전략적으로 뭉쳐서 싸워야 됩니다. 자, 제가 아무리 많이 모든 태극기 집회 우리 지난번에 우리 허평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3.1절 집회, 연합 집회를 해보려고 모든 그 단체들의 지도부, 집행부들을 설득을 해보았지만 도저히 안 된다. 정말 절망적입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제가 지도부 여러분들 모두 만나서 우리 한뜻으로 정말 지금은 이 정부에 지금 적화통일 95% 되지 않았느냐. 지금 정치권 묻지 못한다. 오로지 태극기 이 혁명밖에 없다. 좀 같이 뭉쳐달라. 자, 그런데 이 지도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서로 여기에서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분탕자야. 이래서 반란자야. 이 사람은 가짜야. 서로 모두들 어느 누구도 순수한 애국자 지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간곡히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도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희망 남고 우리 집회에 참여하시는 국민들은 모두 얘기를 들면요, 한 곳으로 뭉쳐야죠 합니다. 그러나 또 나름대로
자신들이 참여하던 그 지도부들 간의 이 관계, 그리고 그 각 집행부에서 다른 곳의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 왜 안 되는가? 저기는 왜 이래서 안 되는가? 이렇게 자꾸 벽을 치고 갈라놓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국민들은 다른 데 가지 못합니다. 다른 데 가면 그 사람은 또 반란자예요.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도부 여러분, 정말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전략적인 집회 장소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략적인 집회 장소는 동아면세점 또는 대한문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행진은 적어도 미 대사관 앞을 해서, 그리고 청와대까지 진군을 해서 우리가 문재인 퇴진을 요구하고 미 대사관 앞에서 바로 한미동맹, 이게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정부가 아니요, 대통령도 아니요, 바로 김정은과 손잡은 이 적화 세력이다. 이적 세력이다. 그걸 미 대사관 앞에서 우리가 성명 기자회견을 하고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청와대로 진군을 해서 같이 문재인 이 이적 세력 타도를 외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바로 미 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 철수, 반미, 그리고 남북 그 평화, 이걸 외치는 이 촛불과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집회를 주도하고 계신 지도부 여러분, 모두 서로 안 되는 이유는 접어두시고 우리가 뭉쳐야 될 이유 하나만 봐주십시오. 그래서 전략적인 그 장소에 모여서, 만약에 집회를 하시는 그 장소가 도저히 안 되면 각자 하시고, 우리가 행진 시간에는 바로 그 노란, 역겨운 노란 리본이 서 있는 거기에서 결집을 해서 행진을 같이 행군을 합시다. 그래서 대사관 앞에서 우리가 그 많은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한미동맹을 외치고 우리의 투쟁에 대해서 외치고, 그리고 청와대로 같이 진군해서 문재인 퇴진을 외칩시다. 그리고 만약에 그 주도권 때문에, 그리고 후원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신다면 모두 후원 계좌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한 포스터에 각 단체의 후원 계좌를 공지를 하셔서 다 지지하시는, 후원하시는 그 단체에 우리 애국 국민들은 후원을 보내주시고, 그게 아무런 법적에도 문제가 없고 우리가 같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4월과 5월 우리의 투쟁은 그런 결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정말 강력히 간절히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오늘로써 제가 태극기 집회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우리 먼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국민들의 단결 호소드리는 거 오늘로써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회를 이끌어주시는 우리 집행부 지도자 여러분들께 정말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다른 모든 이유는 다 내려놓으시고 그 주도권 모두 내려놔 주시고, 여러분들이 집회 선봉에 서 오신, 지난 1년 넘게 서 오신 그 이유는 오직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찾고, 그리고 지금 이 위기에 대한민국에서 이 다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끌어주실 유일한 지도자는 박근혜 대통령 아니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우리의 지도자로 서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이 임기를 다 온전히 해 나가도록, 임기를 마치도록 우리가 내버려 둔다면 저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5년 임기를 다 채우도록 우리가 내버려 둔다면 국회의원님들,
정말 추미애가 얘기했듯이 이 정권은, 이 좌파 정권은 앞으로 20년, 30년 그 이상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회를 이끄시는 집행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과 문재인 타도는, 문재인 퇴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는 같은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위기에 대한민국을 이끄는 길이고 다시 세우는 길, 유일한 희망이고, 거기에서 우리 지금 태극기 집회를 이끌고 계신 이 지도자 여러분들은 이 태극기를 든 국민들을 뭉칠 수 있게 먼저 같이 손을 잡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남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4월과 5월 우리가 뭉쳐서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유일한 희망, 한미동맹, 희망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태극기를 든 국민들, 그 국민들을 이끌어주시는 우리 태극기 집회 지도자 여러분께 정말 마지막 남은 간절한 소망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합니다. 감사합니다.